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모학 전문가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만남 불거지는 홍당무 방송을 통해서 뵙었는데요. 방송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강의까지 책임지게 됐네요. 자, 주식 스마일 학교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말 강의로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모학 전문가고요. 자, 우리가 이 시장,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코로나 때 많이 시작했었던 주식 주린이라고 불리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투자자분들 요새 수익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뭐 돈의 힘에서 돈의 흐름에서 주식을 시작할 때라도 일단 뭔가 좀 정지되지 않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모 현상, 밈 현상, 뭐 초전도체다 뭐 갔다가 또 요새는 뭐 또 맥신이다. 8월달 장세가 그랬잖아요. 양자모다, 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테마주들의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손실을 안 봤으면 하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강의를 주말 스쿨을 개강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한 4주 동안 저랑 같이 매주 주말마다 좀 공부를 하신다면 좀 많은 시장이 하는 거짓말 속에서 좀 살아남고 또 투자에 뭔가 방향을 잃었다면 좀 내비게이션 나침판과 같은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이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고 또 항상 청취해 주시고 또 고민이 있다면 우리 항상 노랑톡방은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에는 찍고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간에 들어오시면 좋은 결과들 뭐 이전 주식시장은 뭐 주식은 과거를 보지 않잖아요. 그죠? 미래를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들 계좌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는 계좌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좀 8월 장세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9월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 자, 수익 나기가 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혹 다른 뭐 방송이나 뭐 다른 전문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초전도체를 해야 됩니다. 뭐 맥신 2등주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맥신입니다. 다음은 뭐뭐입니다. 내가 무조건 수익 내드립니다. 그래서 다 사기죠. 그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테마주들은 테마주답게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난 이후에 바로 언제든지 제자리를 간다라는 말씀 제가 좀 언제나 좀 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덕성 이런 종목들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자, 거봐 내가 덕성 여러분들 선락을 했잖아요. 덕성을 사셨어야지 이런 말씀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좀 욕을 먹더라도 저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테마주들 장세가 뭐 워낙 강해서 이런 거 안 하면 수익이 안 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7월, 8월 계속 강조했었던 어때요? 스맥! 그죠? 스맥.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죠. 농담 삼아 초전도 울트라 양자 맥신이라고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스맥이 주가가 이제 여기서 테마주 안 해도 이런 실적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수익이 납니까, 그죠? 이런 돌파 신호, 눌림 신호에서 수익만 따라갔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서도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눌림목 반등 줄 때 소개를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따라 붙으시면 굉장히 수익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스맥 매매하셨던 분들은 좀 많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스맥을 필두로 해서 이런 종목들 한 달 넘게 제가 좀 강조해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앞으로도 해드릴 거고 이런 종목을 잡는 방법, 그죠? 잡는 방법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주식시장에서 앞으로도 저는 뭐 그 누가 뭐라 해도 안 할 건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항상 말씀 좀 드리는 게 뭐냐면 객관식이에요. 자, 객관식 한 오지선다가 있으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아닌 거부터 지워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아닌 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해야 할 행동들, 그죠?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냅다 뛴다. 누가 봐도 X잖아요. 그죠? 이런 거 X들, 그런 것부터 좀 지워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뭐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초전도 덕성, 선암 이런 거 올라올 때
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인문학 전문가는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6,000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 갔습니다. 이거 3만 원 갈까요? 뭐 게시판 같은 데 가면 5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얘기를 드려요. 이거요? 글쎄요. 2만 원 갈지 3만 원 갈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3개월만 기다려 보세요. 만 원짜리가 뭐 2만 원을 가든 3만 원을 가든 10만 원을 가든 3개월만 있으면 다시 제자리에 올걸요? 그건 알아요, 제가. 이거는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초전 자체가 어떻게 뭐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죠? 대신 저는 주식 전문가니까 아는 게 하나 있죠. 좀 있으면 다 제자리에 오겠구나.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 물리시면 안 됩니다. 잘 빠져나오세요. 정상적인 장세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장세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종목들이 테마의 쏠림 현상들, 이 수급의 밈 현상들, 포모 현상들이 워낙 강해서 8월 장세가 이제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 날씨처럼 막 집중호우가 내리듯이 수급도 이쪽으로 막 쏠렸다가 이쪽으로 막 쏠렸다가 그죠? 초전도, 맥신, 후쿠시마, 양자까지 테마가 막 정신없이 돌았잖아요. 거기서 누가 수익을 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9월 장세는 아마 좀 더 좋은 수익들 아마 제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쏠려다니지 않고 원칙을 저랑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 두 개씩 또 이 오답을 지어 나가면서 정답을 찾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제가 좀 원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10가지 원칙 중에서 일단 저는 추세를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막 기존 종목 한번 빵 올라오는 거 뉴스 따라서 테마 따라서 한번 불꽃슛 한번 보여주고 또 제자리. 저는 이런 종목 진짜 싫어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대신에 추세를 잡고 올라오는 종목은 구간마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구간마다. 그래서 일단 5일선 상승 종목들. 일단 5일선 상승 종목은 자, 이평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크게 여러 가지 볼 것 없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한 이 정도만 저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5일선은 뭐예요? 5일 동안의 평균 주가. 5일 동안의 평균 주가. 장중 우리 일주일 토요일 쉬고 5일밖에 안 열리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최근 5일간의 평균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빨라요. 평균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 즉각 일봉에 따라서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 주도 업종, 주도 테마주들로 해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 리스크, 리스크 큽니다. 대신에 리턴도 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세 스타일.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테마장이 온다면 여러분들 제가 테마장은 저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지만 테마장이 온다면 5일선 종목들 수익들 막 20, 30%, 30, 40% 빠지는 건 나중 일이고요. 그죠? 대부분 테마주들은 5일선 타고 가니까 테마주장에서는 5일선이 잘 맞습니다. 장세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5일선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 손절을 테마주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손절 고수다. 손절 고수가 좀 어감이 이상한가요? 그렇죠? 수익 고수도 아니고 손절을 진짜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손절을 잘 못해. 손절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테마주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수익 잘 나는데요. 한 번 얻어 맞으면 그대로 30, 40% 그대로 반토막 나버려서 1년 가고 2년 가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에따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5일선 매매에서는 여러분들 손절 고수만 접근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는 다음 11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5일선을 타고 가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5일선은 보유자의 선. 제가 그래서 종목 상담할 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제대로 잡혔네요, 이거. 5일선 깨질 때까지 들고 가세요. 5일선 깨질 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들을 좀 볼까요?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 요새 큐리옥스 뭐 이런 것들.
이 방송이 이제 녹화 방송이니까 나중에 이제 시일성으로 봤을 때 뭐 차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이 종목이 간다 만다 이 종목은 뭐 추천하고 뭐 매매를 하시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패턴만 잘 익혀 보세요. 그죠? 이렇게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그죠? 신규주들만 빨간색 선을 타고 이렇게 이 급등주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5일선을 대면 빨간색 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대장주들 라면에서 대장주 누구죠? 삼양식품이었죠. 그죠? 삼양식품 어떻게 돼요? 딱 타고 5일선 타고 그냥 쭉 가버리죠. 그죠? 각 업종별 대장주들이 5일선을 많이 타요. 5일선 대장주들은 항상 5일선이다. 제약주 중에서도 삼청당 제약.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좀 당겨 볼까요? 빨간색 선만 타고 다니죠. 그죠? 밀리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5일선 빨간색 선을 타고 다니는 것들이 업종별 대장주다. 업종별 대장주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내 계좌에 있다. 이거 깨질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보유자의 선, 5일선. 자, 그러면 5일선은 위험하다마요.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뭘 하면 될까요? 자, 매수는 여러분들 다음 자 11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평선. 네. 저는 이 주식에 치트키가 있다면 저는 가장 제가 잘 쓰는 치트키 중에 하나 1번입니다. 그 백종원 씨가 요리할 때 설탕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뭐 슈가보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이 기법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리 만들 때 쓰는 레시피라고 비교해 드리면 백종원 씨가 슈가보이라면 저는 11선 보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힙보이, 10보이, 11선 굉장히 제가 주로 쓰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흔히 지켜주는 추세형 상승 패턴입니다. 메이저들이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외국인은 차트를 안 봐요. 외국인은 차트를 잘 안 보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차트를 잘 봅니다. 그래서 꼭 11선을 지지하고 상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형 주도주들이 추세를 잡고 이어가는 안정적인 테마주들은 5일선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여버리잖아요. 그죠? 11선 상승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그래서 11선 상승 종목은 그 어떤 장세가 5일선은 테마 장세에 좋다 그랬잖아요. 5일선 테마주 매매할 때. 근데 11선은 상관없습니다. 약세장, 강세장, 횡보장 어디서도 주목해야 된다. 수급상에 큰 매도 시그널이 없다면 여러분들 소탐 대실하지 말자. 아시겠죠? 소탐 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선 상승 종목들이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예전에요. 예전도 아니지 뭐. 시장에 올해 가장 핫한 종목 에코프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이 주가가 상승을 했던 시기 약 1월부터 한 4월까지요. 주가가 7배 올라갔죠. 그리고 더 갔으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뭐 추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보세요. 처음 시사에서 스타트했던 시점을 보면 저는 여기까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11선을 타고 왔다고 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양봉 시작하죠. 자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타고 갈 때는 여기서 매수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매수는 기다렸다가 여기 11선 여기 11선 보이시죠? 주가가 하도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평선들이 짜고 돼갖고 11선 그죠? 11선을 탈 때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 통통통통통 11선만 잡으면 주가가 에코프로가 이렇게 주도주들이 시장을 잡고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도주들이 이해되시죠? 이제 11선을 타면 주가가 정말 강하고 빠르고 시장의 업종 잡고 간다. 자 최근에 이제 뭐 틈새 요새는 좀 종목 장세 스타일로 가잖아요. GMB 에코. 자 이런 종목도 보세요. 자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자 이평선 어떤 거 타고 가고 있죠? 자 보세요. 파란색 선 어디서 들어간다? 5일선 타고 갈 때 들어간다? 아니요. 5일선 타고 들어가는 거는 5일선은 보유자의 선. 그냥 두세요. 지네끼리 먹게. 기다리는 거예요. 11선. 자 보세요.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1선 되죠? 이럴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5일선 깨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5일선 깨질 때까지. 이런 패턴들, 11선 상승 패턴들은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할 만하죠. 안정적이면서도 추세를 잡고 굉장히 좀 고수익을 주는 패턴입니다. VT 볼까요? 화장품 쪽에서 뭐 최근에 뭐 8월 달에 강하게 좀 테마가 불었죠. 그죠?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서 뭐 테마주도 한국 화장품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VT 같은 거 어때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자 매매 언제? 11선. 자 답니다. 여기 그죠? 답니다. 여기 이렇게 21선까지 안 밀려요. 강한 종목은 21선까지 안 밀립니다. 11선은 조정 끝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1선 되면 에코프로처럼 그죠? 통통통통 튀어가는 게 이 11선 상승 패턴들의 종목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여러분들 일단 11선이다. 이 부분들 일단 염두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1선 뭐 워낙 아무리 강조해도 뭐 입이 안 아픕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코스맥스 이런 것도 보세요. 11선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11선. 11선. 어때요? 화장품에서 VT, 코스맥스 테마 따라서 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뭐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실적 갖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카, 뻥카 말고 진짜는 항상 11선을 타고 다닌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11선 상승 패턴들 종목들 잘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21선 눌림목 패턴입니다. 자, 눌림목 패턴은 일단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요. 세력 이탈 흔적 없이 갭 상승 뻥 떴다가 꽝 맞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나 21선, 61선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 패턴입니다. 즉 세력의 이탈 흔적이 없다. 갭 상승 장대 음봉 고점에서 제로 노출, 악재 발생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주식이 뭐 360 아무리 좋은 주식도 360원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죠? 조정을 이렇게 받는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세요. 지수 자체가 좀 세기 때문에 종목이 21선까지 눌린다는 것은 약세장에서 잘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 패턴 보유 기간이 좀 다소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뭐 주가 반등 기회비용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지금 강세장에서는 이 기다리는 자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눌림목 패턴을 좀 바꿔볼게요. 바꿔보는 게 뭐냐면 21선에 눌림 받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1선 맞고 떨어지는 것들 혹시 내 종목에 이런 것들이 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자 21선 눌림목 받고 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이평선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 종목도 좀 많이 소개를 방송에서 소개를 많이 해드려서 좀 패턴만 좀 하나만 좀 익혀보면 휴메딕스 같은 거예요. 휴메딕스는 어때요? 종목이 참 추세는 있는데 시세가 좀 느리긴 하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21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2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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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선 이렇게 타고 가죠. 그죠? 이렇게 21선을 살짝 느리게 갑니다만 이런 패턴을 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더 좋은 11선. 지금 장은 누가 뭐라 해도 좀 강세장 성격이에요. 장 괜찮아요. 순환매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좀 강한 11선을 선택을 좀 하시는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조심해야 될 점은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것들. 자, 잘 보세요. CJ, ENM. 자, 종목이요.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자, 저점이 깨지면서 21선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선이 뭐냐면 일단 자, 요렇게 직전 저점 자, 잘 보세요. 여기서 21선 깨지죠? 직전 저점 깨고 내려오죠. 그죠? 직전 저점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손절을 안 하잖아요. 직전 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급등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서 어떻게 급등주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죠? 반대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부터 신저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손절이 안 됐다면 자, 이제부터 주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잘 보세요. 21선만 가면 떨어져요. 21선 맞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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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선 맞고 떨어집니다. 자,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21선 돌파 때 들어가면 다 물리는 거예요. 계속 물리는 거예요. 계속. 21선. 이런 패턴으로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1선 맞고 떨어지는 것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속지 마시라. 21선 돌파 나와도 속지 마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림 그려볼까요? 직전 저점을 깨는 여기 손절이 안 되면 21선 돌파할 때 들어가면 물려. 돌파할 때 들어가면 물려요. 돌파할 때 들어가면 물려요. 자, 마치 어때요? 물에 물고기가 숨을 실어 불에 공기를 들어 물 위로 퐁 튀어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잖아요.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점핑. 21선 위로 점핑했다가 다시. 점핑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21선 페이크 돌파가 나올 때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 보유 종목 중에 뭐 NC소프트 같은 거 종목 까는 시간은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직전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자, 직전 저점을 깨잖아요. 여기서. 자, 깨지기 시작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제 아시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21선 맞으면 떨어지고 21선 맞으면 떨어지고 21선 맞으면 떨어집니다. 자, 어느 날 NC소프트가 낙폭과대 반등 3% 4% 반등 줍니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1선 맞으면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 21선만 맞으면 주가가 폭락하는 급락하는 이런 패턴들은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하한가 한 대 맞는 게 낫다. 차라리 급락을 하면 무서워서 손절이라도 해요. 어이쿠 무서워. 무슨 악재 있나 보다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한 두세 달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계좌는 반토막 나와 있어요. 손절도 못해. 하루에 1, 2%씩 1, 2%씩 이렇게 빠져버리면 가랑비 옷 젖듯이 옷이 흠뻑 젖는 겁니다.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러한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좀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패턴 하나만 더 볼까요? 종목 뭐 분석하고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기본적 분석 제외하고요. 기술적으로만. FNF 같은 것도 자, 반등 줄 것 같죠? 저는 안 준다고 봐요. 계속 떨어진다고 봐요. 왜? 직전 저점을 깼죠. 그리고 21선 맞을 때마다 돌파? No. 돌파? No. 지금도 돌파? No. 아니다. 이거 돌파. 아시겠죠? 아시겠죠? 직전 저점 깨고 21선 맞으면 떨어지는 종목들은 정말 나중에 보면 크게 손실 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추세 이게 바로 정말 무서운 추세 하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손실 큰 대형주들이나 종목들 한번 보세요. 지금 타스 주말이시니까 보세요. 거의 다 21선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걸요. 아주 무서운 하락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집어 보자. 눌림목이 아니라 21선 눌림목은 21선 맞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대. 21선 맞으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손실이 난다. 여러분들 가장 제가 이 차트 분석할 때, 추세 분석할 때 가장 몇 번이고 조심하시라고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 패턴은 일단 이 정도로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유형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수 강세장. 자, 여러분들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 우리나라에는 3대 주체가 있죠. 외국인, 개인, 기관. 그리고 뭐 하나 더 애다는 뭐 기타 법인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쓰는 프로그램 매매도 있는데 크게 3대 매매 주체라고 합니다. 그죠? 큰 덩어리. 그죠? 큰 덩어리를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매매를 하는가? 기관 매매만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보다는 업종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편들어집니다. 자,
외국인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수는 누가 만들죠? 지수를 끌고 가는 투자자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학개미 운동 때 잠깐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좀 이벤트성이었고 그때 다 물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수를 끌고 가요.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지수 추정형 매매자입니다. 마트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외국인이 딱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시장을 우리 종목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지수 플레이어. 그래서 외국인이 딱 매수하는 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 엔솔 시총 상위주들을 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트로 가면 진열대 앞에 맨 앞에 진열대 있는 거 그냥 싹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귀찮아. 뒤에 가갖고 막 이거 세일합니다. 아이 필요 없어. 나 돈 많아. 이거 얼마 세일하는 거 구경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가야 돼. 그냥 시총 상위주 딱 담아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 시장에 코스피에서 1조 원 산다. 개인 투자자들 별로 먹을 거 없어요. 삼성전자만 또 한 4, 5% 움직이겠지. 하이닉스 올라가겠죠. LG 엔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은요.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을 막 뒤지고 다녀요. 뭐가 더 세일하지? 뭐가 더 1+1이지? 진열대보다는 시장 깊숙이 들어갑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은 들어올 때 철강도 사고요, 조선도 사고요, 화학도 사고요, 건설도 사고요. 이런 식으로 낙폭 과대 업종을 싹 담아줘요. 시장을 뒤지고 다녀요. 그래서 시장을 판단할 때 외국인이 살 때 공격적으로 한다? 아니요. 외국인이 살 때는 그냥 만약에 나도 자산가야. 나도 한 100억, 200억 굴리고 나도 삼성전자가 제일 많아.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때 매매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할 때 공격적으로 할 때는 기관이 들어올 때. 요새 기관이 참 형편없이 파워가 약해져 있지만 저는 만약에 기관화 장세, 기관이 한 2달 연속 매수를 한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저는 정말 생빚을 내서라도 주식할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 수익처럼 매매를 차트도 보면서 잘 업종 순환매 낙폭과대주 이런 거 매매를 잘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단위 장기 투자가 아니라 데일리로라도 여러분 아침에 딱 봤는데 9시 반이야. 보이잖아요. 9시 반 정도 되면 오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기관이 사는 장인지 외인이 사는 장인지 개인이 사는 장인지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다. 에이 오늘은 대형주만 가겠구나. 오늘은 좀 쉬어야지. 개인만 산다. 그럼 테마주들 좀 움직임 좀 볼까? 이런 식으로 그죠? 기관이 산다. 그날은 막 뛰어노세요. 기관이 사는 날은. 기관이 사는 날은 낙폭과대주 위주로 막 뛰어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날이 근데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죠? 그래서 기관 매수는 이렇게 좀 보시고 나중에 이거는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투신, 연기금, 보험, 투보연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투보연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잘 갑니다.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금투, 보험, 증권,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굉장히 많지만 종금저축 굉장히 많지만 투보연만 외우세요. 다른 기관 다 필요 없습니다. 투신, 보험, 연기금에서 하는 종목 주목하시면 돼요. 알죠? 그리고 우리가 이 10가지 강의를 할 텐데 기관 매매는 여기서 애들을 할 거예요. 기관 순매수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양념이다. 양념에서 웬만하면 설탕 들어가서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기관 매매는 다른 어떤 가지 요리가 있을 때 좀 사이드로 좀 뿌려줄 수 있는 곁치기 양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정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제가 이 외국인들 매매할 때는 상당히 조금 매매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프로그램 매매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도 구별해야 되고 외국계 창구도 분석해야 되고 매매가 굉장히 복잡하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하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해외 법인 증권사들의 해외 법인의 딜러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왔다가 딜러의 취격 능력을 보고 외국인들이 오더를 내리고 이런 식의 복잡단한 시스템의 구조의 매매였었는데 요새 외국인들은 알고리즘 매매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알고리즘 AI와는 틀린 거예요. 알고리즘은 자기네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죠, 그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들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매매하게끔 프로그래밍화 해놓은 게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복잡단한 알고리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알고리즘 자체도 굉장히 단타 성향이 강해요. 이런 경우 많이 당해보시지 않았나요?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와서 따라갔더니 다음날 그대로 다 팔아버리네 이것들. 그죠? 얘네들은 종목을 좋아서 사는 애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종목이 투자하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목표 주가도 높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들어왔다가 한 100만 줬다가 다음날 120만 주 팔아버리고 다음날 또 400만 주 사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시장을 막 종목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제 외국인 매매가 변질됐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시대에 좀 변하죠. 알고리즘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화되어 있는 외국인들 매매 좀 따라잡으려면 그래서 제가 하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야, 이거 외국인 매매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 내가 알던 외국인들이 아니구나. 이제는 기계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기계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는 좀 어떻게 해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외국인 매수가요. 뭐라고 코브라 머리 있죠? 코브라가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확 들고 덤벼 이러잖아요. 그죠? 겁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죠? 그런 것처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매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코브라 머리 자 보세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막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뱀 기어다니듯이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어느 날 확 고개를 들어버려요. 자 하나마이크론 자 어때요? 어제 저희가 이제 교육 방송이니까 날짜를 정확히 찍어드릴게요. 9월 1일 날 자 보세요. 외국인 지분율이 코브라 머리 같지 않나요? 고개를 확 들어버리죠, 그죠? 이런 패턴, 이런 날 이런 게 추격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추격 매수. 목표 주가는 얼마인가요? 외국인 매수는 코브라 머리처럼 급등하는 날 그냥 종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외국인과 기관에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외국인들은 지수를 매매하고 기관은 종목을 매매한다. 또 차별화된 건 또 틀린 점은 외국인들은 살 때 많이 사는데 매수의 연속성이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 번에 많이 안 사도 매수의 연속성이 있어요. 다음날 또 삽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은 종가 매도,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은 종가 매수. 아시겠죠? 이 차이.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 코브라 머리처럼 고개를 확 드는 패턴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도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자 매지온도 자 신고가 돌파할 때 자 보세요. 자, 보이시죠, 그죠? 코브라 머리 여기서 확 매지온 제가 올해 연초부터 말씀 좀 드렸던 점 폰탄 그죠? 폰탄 관련주 매지온 외국인 지분율 결국은 외국인들이 해내네요, 그죠? 외국인 지분율이 확 들면서 신고가를 내주는 패턴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는 당일 추격 매수해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최근에 뭐 강했던 넥스칩 볼까요? 이것도 어때요? 외국인이 지분율이 코브라 머리처럼 고개를 확 들어 올려버렸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넥스칩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 다시 중요한 거 종가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살 때 많이 사니까 종가에 충분히 많이 올라가요. 팔 만큼. 하나마이크로는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케이스는 뭐 배제하더라도 종가에 그냥 시장가로 매도해도 윗골이 잘 안 달아요. 종가까지 많이 사니까. 대신에 기관 투자자들은 종가 매수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기관 매수는 종가 윗골이 많이 달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틀린 점. 외국인들은 살 때 많이 산다. 내일 안 산다. 기관은 살 때 많이 안 사도 내일 또 산다. 종가 매도, 종가 매수. 아시겠죠? 이렇게 종목을 좀 나눠서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매도 프로그램 강의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코브라 머리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든크로스는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다 아시잖아요. 자,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 21선이 여기 있으면 5일선이 딱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골든크로스입니다. 반대는 깨고 내려가면 데드크로스죠, 그죠? 크로스, 금,
죽음. 21선 이탈하면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죠. 자, 이제 골든 크로스는 이평선을 보고 들어가면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본다? 이평선 말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일봉으로 사전적으로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쓰는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단기 이평선이 골든 그건 늦는다고요. 이평선 필요 없이 그냥 봉 하나가 21선을 뚫어도 그건 골든이다. 봉 하나가 뚫어도. 우리는 그렇게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애드를 할 거예요. 애드를 하는 게 뭐냐면 꽃놀이패 양봉 밀집.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라 그랬죠? 제일 좋아하는 게 11선이다. 이평선은 11선이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캔들로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캔들은 바로 양봉 밀집 캔들입니다. 양봉이 밀집했다라는 것은 지수 약세 구간에서는 반드시 집중해야 돼요. 지수 약세 구간. 왜냐하면 지수가 막 빠지면 내 종목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빠져요. 잘 들어보세요. 지수가 1% 빠지면 내 종목 2% 빠집니다. 지수가 2% 빠지면 내 종목 4% 빠져요. 지수에 한 2배 정도 해주면 평균 내 종목 하락률이 나와요. 그렇죠? 지수가 3% 밀리는 날, 4% 밀리는 날 생각해 보세요. 내 종목 거의 한 5, 6%씩 빠지죠. 그죠? 근데요. 지수가 막 밀리는데 종목이 양봉이야. 지수가 3일 밀렸는데 종목은 3일 올라가 양봉이야. 뭐예요? 누군가 종목을 주가를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중요한 게 고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속 저점을 보시라 그래요. 아시겠죠? 저점을 보시라. 여러분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부분들 저점을 보세요. 저점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놀이패 양봉 밀집 항상 양봉 몇 개 그러면 3개 이상. 3개 이상.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제가 2개를 이제 믹스할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믹스할 겁니다. 양봉 밀집에 21선 골든 났는데 기관이 사고 외국인 코브라 머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야죠. 그죠? 노란톡방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자, 이 21선 돌파하는 패턴들 잘 볼게요. 양봉 밀집하면서 21선 돌파하는 패턴. 여기서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다 종목들이에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TCC 스틸. 자,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 TCC 스틸 우리가 어디서 잡았죠? 여기. 자, 21선을 돌파하는 양봉 3개. 보이시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는 양봉 밀집 3개 확인하고 다음날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날 공략하시면 자, 이 종목 여기서 들어가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벌써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5일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5일선 깰 때까지 보유했다면 수익 실현은 어디서? 여기서 했어야죠. 여기서 이 위는 모르는 거고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11선 눌림을 잡든지는 나중 얘기지만 일단 보유자의 영역에서 5일선 상승 패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잘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도 우리가 좀 계속 좀 봤었던 패턴들. 자, 휴원스 이제 아시겠죠? 어디서 들어간다? 자, 21선 돌파 적산병. 자, 다음날 여기서 다음날 그리고 5일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깨질 때까지 어디서 깨졌어요? 여기서 깨졌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져 여기까지. 자, 잘 보세요. 이제 계속 이것도 제일 중요한 패턴이니까 요새 장세에서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휴원스 그리고 뭐 UTI 이제 보이시죠? 어디서 들어간다? 자, 여기서 적산병 나왔죠. 그죠? 적산병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고 외국인 코브라 머리까지 들어왔네요. 여기 치고 들어오죠. 그죠? 자, 어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더해지고 5일선 타고 가는데 골든이 나왔는데 양봉이 밀집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 처음에는 상승 확률 30%였다가
양봉이 밀집했네. 40%. 기관이 들어오네. 50%. 외국인이 들어오네. 60%. 11선 탔네. 70%.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21선 골든 크로스 낼 때 이 양봉 밀집으로 돌파하는 종목들 저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지금 하는 종목들 좀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플리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녹화 방송 보시면 플리토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기법 강의니까 이런 거 들어가시는 거다. 자, 플리토. 여러분들이 이 이런 속방에 들어오시면, 자, 오늘 이런 거 나왔네요.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야, 플리토 21선 골든 양봉 밀집했네요. 들어가야 돼요. 그죠? 들어가야죠. 올선 깰 때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자, 그리고 올라간 것만 막 보여드리면서 이거 맞췄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 냈던 거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디오 이런 거 이제 좀 아시겠죠? 21선을 양봉 3개로 돌파하면 들어가면서 5일선 타고 가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쭉 갖고 가는 거죠. 5일선 깨질 때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21선 골든이 양봉 3개가 난다. 이러다가 외국인이 확 들어온다면 그날 팔면 엄청난 행운이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10가지 소스를 갖고 계속 시장 상황에 맞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올지 모르지만 만능 레시피라는 거 있을 수 없겠지만 여기에 좋은 재료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환상의 메뉴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매매하실 때 이 양봉 밀집 패턴들 일단 좀 잘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11선 상승 패턴 그리고 양봉 밀집 21선 골든 패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세에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제가 내는 이 요리를 수익을 잘 따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었던 스맥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11선 상승 패턴만 잘 보셨더라도 그죠? 11선 파란색 21선까지 안 눌리잖아요. 이거 제가 계속 수십 차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스맥 제가 말씀드렸죠. 7월달 빠질 때도 8월달 안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까지 갖고 올 건데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 종목. 자, 11선 타고 올라갑니다. 아직도 스맥이 없으세요?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아직도 스맥이 없으세요?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11선 강의를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11선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11선이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화요일 날 밤 11시는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종목을 소개하고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려고 하다 보면 강의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1시간 내내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다 속이 후련하네요. 어쨌든 이 11선 상승 패턴 이런 패턴들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2의 뭐 스맥 같은 종목들 11선 상승 패턴들 5일선 올라가는 코브라 머리 매지온 같은 종목들 또 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지금 정신없이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방해가 또 끝나면 방송이 또 닫힙니다.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실 시간이 없어요. 그죠?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으니까 찍고 방송 끝나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들어오셔서 자 일단은 강의는 잘 알았어요. 이거 강의 자료 좀 주세요. 네, 강의 자료 드릴게요. 이 강의 자료 상승 패턴 10가지 패턴들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 드릴 테니까 계속 보세요. 눈에 익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거 본다고 당장 내일 수익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뭐 무림 기법서에 나오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협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막상 다 안다 한들 백종원 씨가 아무리 레시피를 알려준다 한들 여러분들 백종원 씨처럼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요리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장사 바로 창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설프게 따라하는 정도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들을 이제 레시피를 알았으면 여기에 맞게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물을 좀 더 부셨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오늘 뭐 일단은 한 7~80%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것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11선 상승 종목과 21선 돌파 양봉 밀집 이 패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 기관 매수가 들어오거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는 종목 빠른 사람이 수익을 많이 냅니다. 장세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엉덩이로 먹는 장세가 있고 그리고 머리가 수익 내는 장세가 있고 손이 수익 내는 장세가 있습니다. 많이 공부해야 얻는 장세가 있고 또는 그냥 한번 사면 그냥 맷집으로 안 팔아버리는 장세가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장세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수익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로 뛰는 사람,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 말고 뛰는 사람. 장세에 따라서 진짜 강세장은 많은 매매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냥 진드거니 그냥 갖고 가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게 강세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잖아요. 지수 자체가 세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막 돌아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서 8월 달 테마가 끝나니까요. 아까 차트 몇 개 보여드렸죠. 그죠? 다 죽었어요. 맥신이고 초전도고 뭐고 간에 양자목은 간에 다 제자리 갑니다. 결국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세가 또 어느 스타일로 와요? 로봇주들. 물론 모멘텀은 부각이 됐죠. 그죠? 삼성 뭐 이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신사업으로 낙점한 기업들. 삼성이 초전도체를 신사업으로 낙점했어요. 그럼 저 테마는 안 끝났습니다. 얼마 갈지 모르죠. 아직도 가고 있겠죠. 그죠? 만약에 초전도체면 삼성에서 먼저 연구를 했겠죠. 대기업 누가 어떤 대기업이 국내외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초전도체를 연구를 했어요. 시험도 안 해봤어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테마의 진위성 여부를 떠나서 AI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지금 돈 버는 회사 많이 없습니다만 시대적 흐름 이거는 같은 테마라고 불리우지만 AI 테마, 뭐 초전도체 테마, 뭐 로봇 테마 불리지만 여러분들 이 차이점은 대기업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대기업이 지금 양자암호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양자암호 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대기업의 투자 여부 그리고 현실화 가능성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그 두 부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로봇은 내 주위에 있잖아요, 그죠? 식당 가도 있잖아요, 학교 가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챗 GPT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테마의 무분별함과 그리고 진짜는 이렇게 좀 같은 테마라도 결은 180도 틀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만 한다? 얘네는 이런 것들 10년이 될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쪽 대기업이 안 하는 쪽은 안 합니다. 대신에 이쪽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대기업이 낙점한 기업들 신사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반드시 스토리에 넣어줘야 되고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마 수익이 9월달 장세에서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시기에 무더위도 좀 가시고 테마주 난리쳤던 것도 좀 가시고 이 밈 현상, 이 많은 포모 현상들이 좀 가라앉고 정말 주식다운 주식들이 움직이는 9월이 온 것 같습니다. 강의를 우리가 또 좋은 시기에 제가 8월에 무슨 강의를 했더라도 뭐가 맞겠어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그래서 이 종목이 초전도체입니까? 아니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들 얻어 가실 겁니다. 좋은 수익들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레시피들 앞으로도 강의를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강의 계속 집중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남은 또 종목들 일주일 동안의 레시피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공개할 테니까 나머지는 또 톡방에서 글로써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